개영학 캐드 6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거의 2D 오토캐드에 대해 이제 저희가 이제 막바지 지금 내용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같은 경우 이제 저희가 이제 치수 기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면들을 이제 좀 그림 그리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텐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전 단계에 있어서 조금 더 저희가 섬세한 2D 도면을 작성하는 그런 작업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섬세한 도면 작업을 위한 다양한 2D 편집 명령에 대해서 지금 지난 시간에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어떤 객체들이 지난번에 저희가 뭐 선이나 뭐 원이나 삼각형이나 뭐 타원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하나의 객체를 저희가 그렸었는데 조금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선과 호를 조합해서 하나의 객체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명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폴리라인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많이 쓰이는 명령이거든요. 그래서 유용하고요. 특히 이제 어떤 그 중간에 그 세그먼트들이 이제 선이나 호의 어떤 두께를 이제 마음껏 조정해서 그릴 수 있는 그런 명령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자유스러운 그런 어떤 도면 작업을 할 때 매우 유용한 그런 명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알아보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런 폴리선으로 해서 여러 세그먼트들이 하나의 객체로 되어 있는 그런 것들 좀 필요해서 다시 분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쓰는 익스플로드라든지 그 다음에 그거를 다시 묶는 그 다음에 10년 이제 저희가 폴리선이 아니더라도 라인 작업을 해서 그래서 다시 뭐 사각형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다각형을 만든다든지 했을 때 하나의 객체로 저희가 묶어야 될 필요들이 있습니다. 그때 할 때는 p-edit라는 명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객체 이제 하나의 그룹으로 묶는 그런 그룹 명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포함해서 저희가 이제 또 선 그릴 때 여러 가지 이제 뭐 두께라든지 유형이라든지 그 다음에 도면 작업에서 선의 어떤 그런 크기들 스케일을 조정을 해야 될 그럴 필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용한 편집 명령, 그 다음에 도형을 좀 멋지게 꾸며줄 수 있는 다양한 명령 등에 대해서 이번 시간 좀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치수나 이런 작업들은 다음 시간에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우선 여러 개의 선을 하나로 그릴 수 있는 폴리라인에 대해서 먼저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폴리라인이라는 것은 그 저희가 여러 가지 저희가 앞서 얘기했던 객체들 우리가 도형을 나타내는 직선이나 호 아니면 뭐 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단일 객체로 인식이 되는데요. 저희가 도면을 그리다 보면 저희가 좀 자유스럽게 정형화된 어떤 객체 말고 저희가 좀 자유스럽게 어떤 객체를 그릴 수 있는 이런 게 좀 필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제 폴리선이 대표적인 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주로 이제 직선이나 호 같은 세그먼트들을 서로 연결해서 두께도 변화시키면서 저희가 좀 자유롭게 그릴 수 있는 그런 명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계제도뿐만 아니라 뭐 건축도면 이런 데 좀 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기계제도를 저희가 함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많이 쓰는 명령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익스플로드 같은 경우는 저희가 폴리선으로 저희가 어떤 객체를 그리게 되면 그게 하나의 객체로 인식이 되거든요. 근데 도면을 또 작업을 하다 보면 그렇게 폴리선을 가지고 나타난 객체를 다시 또 분해해서 뭔가 수정을 해야 될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익스플로드 명령을 써서 저희가 다시 그 세그먼트들을 이렇게 분리해내는 그런 명령이 필요하고요. 그럴 때 쓰는 게 이제 익스플로드가 되겠고, p-edit는 저희가 그렇게 다시 분리된 걸 수정한 다음에 다시 하나의 어떤 객체로 저희가 만들 필요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이제 사용하는 명령이 되겠는데, 굳이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처음부터 폴리선으로 정의된 그런 게 아니더라도 저희가 예를 들어서 직선으로 저희가 이제 사각형을 만약에 그렸다 아니면 다각형을 그렸다고 했을 때 요거는 이제 저희가 폴리선으로 그린 건 아닙니다만 그런 것들 하나로 다시 객체로 묶을 수 있는 그런 명령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룹핑은 말 그대로 여러 가지 객체를 이제 그룹핑해서 하나의 객체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명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일단 주로 이제 폴리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지금 방금 설명했던 여러 가지 기능들을 어떻게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실제로 한번 실습을 해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오토캐드 상에서 한번 폴리라인의 명령을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PL로 치셔도 되고 폴리라인을 치시게 되면 이제 첫 번째 점을 지정을 하러 나오거든요. 항상 저희가 첫 번째 점 지정을 하시고, 지금 직교 모드로 되어 있어서 다음과 같이 지금 네 방향으로만 저희가 방향성을 잡고 있을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저희가 폴리라인은 저희가 폭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폭을 지정을 하시면 처음에 시작하는 라인에 뭐 호가 돼도 되고 직선도 돼도 되는데 이제 폭을 지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폭을 한 50을 지정을 하시고, 일단은 화살표를 그려야 되니까 같은 폭으로 진행이 돼야 되니까 하시고, 길이를 한 뭐 1000 정도 잡아보면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저희가 처음에 이제 지금 라인 하나 그렸고요. 여기서 이제 연속적으로 다음번 라인을 그릴 수 있는 이제 폭을 또 저희가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살표를 하려면 아무래도 이제 한 조금 두꺼워야 되니까 250에 출발해서 끝은 0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제 길이를 따라서 이제 화살표 모양이 될 수가 있는데, 뭐 여러분들 여기 마우스로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폭을 아까 이게 1000을 넣었었나요? 한 200 정도 할까요? 길이를. 네, 그럼 다음과 같이 화살표를 저희가 오토캐드 상에서 폴리라인 명령을 이용을 해서 그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요 다음에는 저희가 이제 방금 폴리라인 같은 경우에 연속적인 어떤 선이나 호를 연결해서 그릴 수 있는 그런 명령으로 봤는데요. 특이한 점은 이제 저희가 직선이나 다른 앞서 저희가 했던 여러 가지 도형이나 객체와 달리 폴리라인 같은 경우 두께를 저희 마음대로 좀 조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도면상에서 어떤 그 객체의 어떤 두께가 변하는 그런 객체를 그리는데 매우 유용한 명령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저희가 이제 우리 라인 가지고 사실은 사각형을 그릴 수도 있고, 렉탱글이라는 명령을 가지고 저희가 손쉽게 사각형을 그릴 수 있었는데, 폴리라인을 이용해서도 저희가 사각형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시작점을 지정을 하고요. 폭을 한번 바꿔가면서 해볼게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0인데 처음에 좀 두껍게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50으로 시작을 하고 끝을 제가 0으로 해가지고 길이를 뭐 마우스로 가셔도 되지만 저희가 한 2000 정도 해볼게요. 2000 정도 하시고 그다음 이제 직각 방향으로 가려면 이제 직교 모드를 하셔서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이제 상대 좌표계를 넣으셔도 되고요. 어쨌든 저희가 다음번 방향을 그려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다시 폭을 누르시면 처음에 이제 저희가 앞서서 마무리한 그 폭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0이 되고, 두 번째는 다시 저희가 50을 했네요. 50을 이렇게 되면, 그리고 길이는 뭐 한 1500 해볼게요. 네, 1500 하시면 다음과 같이 두 번째 폴리라인이 그려지죠. 근데 요 라인은 사실 지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사각형이 되려면 다시 이쪽 방향 가야 되는데, 상대 좌표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한 2000 정도 하고 방향은 180도죠, 그죠? 네,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두께를 바꾸질 않네요. 다시 취소를 하고 다음번 지정을 할 때 일단은 폭을 어떻게 할까요? 폭을 처음에는 지금 현재 이제 요 전번 스텝에서 이제 50이 됐으니까 하고 다시 0으로 바꾸고, 길이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2000이었네요. 2000 정도 가고요. 그 다음에 180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되고, 그 다음에는 사실 이제 저희가 또 폭을 지정을 하면 되는데 0에서 다시 50이 돼야 되는데, 옵션 중에 보면 저희가 사각형 폴리라인 하게 되면 닫기라고 있습니다. 닫기. 그래서 C를 누르시면 자동적으로 얘가 알아서 얘는 지금 그러니까 닫혀 있는 도형을 그리는 거구나 해서 자동적으로 굳이 저희가 길이나 이걸 넣지 않더라도 처음 시작점에 바로 연결을 시켜 줍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네,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폴리라인은 그 각각의 라인, 어떤 특정 구간에서의 선의 두께도 저희가 임의로 바꿀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방향도 물론 바꿀 수가 있고, 단 중요한 거는 요 지금 하나의 어떤 작업을 통해서 그려진 이 객체 자체가 사실 연속적으로 저희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폴리라인의 특징은 서로 그 연결된 그 각각의 이제 객체들, 라인이나 호들이 하나의 어떤 객체를 구성한다. 이게 이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가 한번 직접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저희가 라인을 쳐서 뭐 유사하게 뭐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직교 모드를 해서 대략적으로 하고 대신 이제 라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두께를 바꿔가면서 그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이 정도 하시고 아까 이제 마찬가지로 클로즈해서 이렇게 하나의 이제 뭐 빠르게 그리다 보니까 제가 직사각형은 안 됐지만 하나의 이제 삼각형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요 각각의 객체를 한번 지워 볼게요. 그래서 객체를 클릭해 보면 라인 같은 경우에 이렇게 각각의 변을 이루는 직선이 이렇게 따로 저희가 지울 수가 있습니다. 다시 여기서 이제 보시면 요것만 이렇게 따로 지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앞서서 저희가 그렸던 요 폴리라인은 바로 지우면 하나가 이 폴리라인 이 사각형을 구성하는 전체 객체가 그냥 하나의 객체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보신 바와 같이 지우게 되면 전체가 다 지워지는 그런 차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폴리라인을 치시면 저희가 어떤 시작점에서부터 이런 어떤 직선만 그릴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마찬가지로 폭을 한번 치시고 처음에 50, 그 다음에 좀 얇은 이렇게 한 다음에 홀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홀을 그리시면 다음과 같이 또 다양한 옵션을 가지고 저희가 홀을 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심점을 지정을 해서 하는 그런 걸 보시면 직교 모드를 끄면 이제 좀 자유롭죠. 이렇게 해서 보시면 처음 시작점은 굉장히 이제 저희가 설정했던 50에서 시작하지만 갈수록 이제 저희가 10 우리가 선정한 끝나는 점의 선의 두께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그려지고 그 다음에 사실 또 연속적으로 저희가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원래 10으로 했는데 이번엔 조금 더 두꺼운 홀을 그려보면 다음과 같이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홀을 그리는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저희가 호에 대해서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요 각각의 옵션에 대해서 여러분들 뭐 반지름 같으면 반지름 지정해서 그리는 방법, 다음에 뭐 방향을 지정한다든지 뭐 중심을 지정을 해서 그린다든지 아니면 각도를 지정해서 그린다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옵션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서 익히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저희가 지금 아까 이제 직선과 마찬가지로 이런 호 같은 경우도 제가 연속적으로 계속 그려 나갈 수 있는데 폭을 여러분이 원하는 크기, 두께로 이렇게 마음껏 바꿔가면서 다양한 어떤 그 저희가 홀을 그릴 수 있다. 이렇게 저희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여기도 뭐 저희가 폭을 뭐 또다시 좀 뭐 바꿔볼 수 있겠죠. 그래서 0으로 한 다음에 다음에 요 끝점으로 연결시킨다 그러면 보신 바와 같이 조금 뭐 계획을 갖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오토캐드 도면상에서도 굉장히 좀 자유스러운 여러 가지 연속적인 객체를 그려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폴리라인이 굉장히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하나의 명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직접 폴리라인을 가지고 뭐 두께를 바꿔가면서 그다음에 형태를 바꿔가면서 다양한 객체를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그러면 이제 저희가 어떤 묶여진 객체를 이렇게 분해하는 explode 명령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plode 명령은 폴리선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으로 분해하는 기본적인 편집 명령인데요. explode 명령 폴리선뿐만 아니라 어떤 묶인 객체를 분해할 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실습에서 보신 것처럼 원래부터 이제 폴리라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아까 앞서서 이렇게 분해를 한 다음에 다시 그거를 묶을 때 이제 폴리라인을 묶을 때 p 에디트를 쓰고요. 그 다음에 원래 이제 어느 묶여진 객체를 explode 명령으로 이제 저희가 분해한 다음에 다시 그거를 묶을 때 쓰는 이제 그룹 명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일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보실 수 있고요. 여기서 지금 객체의 상태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요 안에 게 지금 묶여진 객체거든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요 바깥에 지금 굵은 선으로 표시된 게 여기서 보시면 폴리선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네, 이게 폴리선이라는 것은 원래는 이게 하나의 이제 객체였습니다. 근데 지금 한번 지워 볼게요. 지워 보면 지금 하나하나 다시 이렇게 지워지거든요. 그죠? 네. 다시 해볼게요. 네. 네. 그러면 여기도 지워지고. 그러니까 원래 하나의 폴리라인이었는데 지금 다음과 같이 이제 분해가 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묶어보자. 묶어보자 하는 게 하나의 어떤 미션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안에 들어있는 게 이제 하나의 어떤 객체로 묶여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explode 명령을 치면 이게 일단 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상태를 한번 저희가 체크를 해보면 요 아까 원래 이제 안에 묶여 있던 것들이 사실은 저희가 뭐 펜스 명령이 아니면은 뭐 더블 명령을 해도 되죠. 그래서 살펴보면 한꺼번에 다 지워지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네, 한번 일단은 그 P 에디트를 통해서 다시 폴리라인을 먼저 우선 한번 묶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P 에디트를 치시고 하나를 클릭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결합을 시키겠다고 이제 조인 해가지고 치시면 이제 결합시킬 객체들을 이렇게 클릭하라고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치시면 폴리선이 이제 추가됐다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아까 이제 분해되어 있던 그 폴리라인이 지금 이제 쳐보시면 하나의 다시 폴리라인으로 이제 묶여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계속해서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묶여진 객체를 한번 다시 explode 명령으로 분해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분해를 해보고 나면 이제 현재 상태는 이제 각각의 이제 객체들이 이제 분리가 돼서 분해가 돼서 다음과 같이 저희가 각각 따로 지금 작업할 수 있는 게 되겠고요. 그래서 일단 폴리라인은 다시 한번 지워보고 이 안에 객체들이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해가 되어 있는데 요거를 다시 묶고 근데 이거는 폴리라인이 아니에요. 지금 서로 간에 연결도 안 돼 있잖아요. 폴리라인은 저희가 어떤 그 안에 있는 세그먼트가 선이나 호가 됐을 때 이제 서로 연결해서 그리는 게 이제 폴리라인이고 이건 서로 상호간에 지금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폴리라인이라고 부르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분리가 됐고 다시 얘네를 하나의 객체로 묶으려면 그룹으로 하시면 돼요. 그룹으로.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렇게 이름을 입력을 하고 하는데 저희가 뭐 테스트라고 입력을 해볼까요? 그 다음에 이제 그룹을 지으라고 이렇게 명령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객체를 선택하시고 하게 되면 이 그룹이 이제 다시 하나의 떨어졌던 객체를 이제 그룹으로 다시 묶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가 한번 다른 예제 파일을 가지고 한번 다시 저희가 그 p-edit 명령을 통해서 저희가 객체를 묶는 그런 예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도면을 작성을 하다 보면 아까는 이제 폴리라인에 대해서 한 원래부터 이제 각 그 세그먼트들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익스플로드로 분해했다가 다시 연결하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p-edit 명령을 썼었는데요. 라인 명령을 사용해서 작성한 도면이라 할지라도 여기 예제에서 보는 것처럼 벽체 같은 경우는 라인끼리 서로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이런 라인들은 이제 하나하나 세그먼트들을 저희가 그려낸 게 되는데 필요에 따라서는 저희가 이걸 하나의 어떤 폴리선으로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아까 앞서서 저희가 좀 배웠던 p-edit 명령을 써서 라인도 하나의 어떤 폴리라인의 객체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일단은 저희가 한번 쳐볼게요. p-edit 하시고 저희가 어떤 선을 하나 클릭을 합니다. 전환하기를 원한다면 오케이 yes를 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합으로 하시고 이제 그 외곽에 해당하는 선들을 이렇게 계속해서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연결을 하시면 총 9개의 세그먼트, 지금 클릭한 세그먼트가 원래 처음에 이제 저희가 클릭했던 그 선의 폴리선으로 추가되었다는 이런 명령이 나오고요. 그렇게 되면 한번 그 선을 다시 클릭을 해보면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폴리선으로 이제 표현이 되죠.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앞으로 모든 명령들을 만약에 벽체 외곽 벽체를 지운다 했을 때는 지금 방금 설정한 이 폴리선들이 한 번에 이렇게 사라지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지금 방금 같이 p 에디트 명령으로 라인들을 하나의 폴리라인으로 저희가 묶어봤는데요. 얘를 다시 분해를 하려면 뭐 익스플로드 명령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익스플로드 명령 쓰셔서 객체를 클릭하시고 하시면 다음에 지금 다시 그걸 요 라인의 상태를 요 객체의 상태를 보시면 네, 이제 선으로 다시 돼 있죠. 그래서 아까 마찬가지로 각 객체를 따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해서 지우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저희가 원래 이제 폴리라인 처음부터 세그먼트들을 연결해서 그린 폴리라인들을 다시 분해하는 게 익스플로드고 그 다시 익스플로드를 써서 분해됐던 폴리라인의 세그먼트 다시 묶을 수 있는 게 이제 p 에디트 명령이었는데 처음부터 폴리라인으로 그려진 다음에 그 분해된 게 아닌 라인이 서로 연결되어 있을 경우에는 라인도 제가 필요에 따라서는 p 에디트 명령을 이용해서 폴리라인으로 만들 수 있고 그걸 다시 분해하는 거 역시 익스플로드 명령을 통해서 제가 도면상에서 구현을 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한번 유의해서 실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이제 다양한 선 그리기 명령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다양한 선 그리기 명령, 특히 여기서 이제 다룰 명령들이 이제 spline, ray, xline, mline, helix 뭐 이런 5가지 정도의 명령들이 있습니다. 이런 명령들은 실질적으로는 그 사용 빈도는 낮지만 상황에 따라서 매우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진 명령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특히 이제 기계제도에서는 더더욱 좀 사용 빈도는 좀 낮지만 그래도 여러 면에서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깊게 뭐 각각의 명령에 대해서 자세하게 학습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대략적으로 어떤 성격을 가진 선 그리기다 정도만 간략하게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간단하게 오토캐드 상에서 각각의 명령들 한번 실행해 보고 어떤 성격을 가진 그런 명령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스플라인 명령입니다. 스플라인 명령은 좀 그 앞서서 이제 우리가 폴리라인 같은 경우만 해도 저희가 뭐 두께를 지정한다든지 안에 구성하는 세그먼트들이 이제 라인과 이제 호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떤 그 약간의 규칙을 갖고 저희가 또 체계화된 그런 다양한 도형을 그릴 수 있는 반면에 이제 스플라인 말 그대로 이제 좀 자유곡선을 그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도면상에서 필요에 의해서 조금 자유스럽게 형식을 구애받지 않고 선을 그리고자 할 때 쓰는 그런 명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형 여기 오토캐드 상에서 한번 스플라인을 치시면 첫 번째 점 이제 지정하시고요. 그다음에 다음 점 지정하시고 그 다음 점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이 커서의 위치에 따라서 다양한 이런 곡선의 형태가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양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이제 찍어주시고 뭐 그렇게 다양한 형태의 스플라인을 구성을 할 수 있다. 자유곡선을 구성을 할 수 있다. 뭐 그 정도만 이해를 하시고 뭐 도면상에서 사실 특히 기계제도에서 이렇게 자유곡선을 그릴 만한 그럴 일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자유라인을 그릴 수 있는 기능이 있다는 정도는 숙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레이 명령이 있습니다. 레이 명령 말 그대로 이제 광선 명령이잖아요. 그래서 이미 출발점에서 한 방향으로 무한선을 그리는 편집 명령을 말합니다. 그래서 도면을 작성할 때 기준점을 사용할 때 굉장히 유용하지만 그래도 사용 빈도는 그렇게 높지 않은 그런 명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그려볼까요? 네, 그래서 레이 명령을 치시면 시작점을 지정을 합니다. 네, 시작점 지정하시고 통과점 여기서부터는 통과점 지정하게 되면 저희가 이 포인터가 지정하는 점까지 그리는 게 아니고 네, 그 무한히 긴 선을 나타내는 그런 게 됩니다. 그래서 직교좌표를 쓰시면 이렇게 좀 이게 끝이 무한하기 때문에 요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시면 좀 쉽지 않고요. 그래서 크게 여러분들이 움직이시면 직교좌표일 때도 기준점을 잡으시는데 유용하게 쓸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밤에 이제 레이저 쇼 하듯이 이렇게 해서 무한한 선을 이렇게 그려 나가는 그런 옵션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일단 한번 뭐 레이 명령 써서 기준점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점을 임의의 점을 잡으시고요. 그다음에 직교 좌표를 하셔서 우리가 이제 180도 되는 점을 직교로 좌표를 하고, 네, 직교 좌표를 끄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다음번에 위치할 포인트, 이 선이 지나가는 임의의 점을 찍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상대 좌표로 하시는 게 편리하죠. 그래서 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점을 지나는 무한한 선이기 때문에 하시고, 각도를 얼마로 할까요? 한 120을 한번 써볼까요? 그러면 이제 120에 해당하는 요 선이 그어졌고요. 다음 점도 상대 좌표로 하셔서 뭐 100을 하셔도 되고요. 대신 각도가 중요하거든요. 90도의 위치, 이렇게 위치가 되고, 뭐 그 다음에 뭐 하셔서 뭐 45도에 해당하는 위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0에 해당하는 위치 이렇게 하시면, 네, 어찌됐든 이 점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기준점이 될 수 있는 무한한 직선, 네, 이거 크기를 줄여 보시면 어쨌든 선이 무한하게 들어가 있으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X라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X라인은 아까 이제 레이는 어떤 특정한 포인트에서 한 방향 무한하게 길게 가는 그런 선이라면, X라인은 뭐 그 점을 중심으로 해서 양방향으로 무한하게 진행하는 직교 모드를 하게 되면 이제 딱 두 방향만 되겠죠, 그죠? 네, 이렇게 되는 라인인데, 명령창에서 X라인이라고 쳐셔도 되고요. 보통 지금 말씀드린 그리기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스플라인 아이콘은 이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X라인 아이콘은 이쪽에 있고, 그 다음에 방금 좀 전에 했던 레이 같은 경우도 이쪽에 아이콘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명령어가 생각이 나진 않는데 어떤 그 특정한 기능에 대해서 보시고 싶은 팔레트에서 찾아보시면 되고, 각각에 대해서 이렇게 오래 누르고 계시면 어찌됐든 그 각각의 어떤 상세한 해설들이 나오니까 거기에 그때 맞춰서 참조하셔서 기능들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X라인도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특정한 기준점들을 계속 하는 거니까요. 그죠? 네, 이렇게 해서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기준 라인을 잡는데 주로 이제 건축 도면에서 많이 쓰는 그런 명령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정도의 기능이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M라인 명령입니다. M라인 명령은 여러 개의 선을 한 번에 그릴 때 사용하는 편집 명령입니다. 주로 이제 이중선으로 된 것을 그릴 수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되면 선이 이제 두 개의 선으로 기본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뭐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렇게 지점을 지정을 하고 이렇게 뭐 그리기를 하고요. 여기 뭐 이제 또 지난번처럼 이제 클로즈를 하면 제가 이제 좀 빨리 그리느라고 그런 건데, 이제 결국은 외곽선이 두 개인 어떤 멀티 라인으로 이루어진 어떤 도형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또 요것도 뭐 기존에 이제 라인 명령하고 크게 다른 건 아닌데,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일정한 두께를 갖는 그런 객체를 그리고자 할 때는 굳이 라인을 명령을 가지고 두 번 작업을 하지 않고 이렇게 이제 멀티 라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M 라인이라고 이렇게 한 명령을 가지고 작업을 하시면 쉽게 상대적으로 좀 그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그 헬릭스라는 명령이 하나 있죠. 네, 여기서 요거는 네, 헬릭스 명령 치기 전에, 헬릭스 명령은 사실은 그 명령 자체에서 아실 수 있듯이 스프링의 모양을 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3D 나중에 이제 저희가 배우게 될 3D CAD에서 나선을 그리는 편집 명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상세하게 다시 저희가 배울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지금은 이제 그냥 뭐 어떤 종류의 명령이다 정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3차원을 봐야 되기 때문에 V 포인트라고 좀 쳐주시고, 요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상당히 좀 자세히 또 다룰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보는 각도를 지정해주는 그런 명령에서 보고, 여기서 이제 중심점, 그래서 이제 헬릭스 명령을 치면 되겠죠. 헬릭스 명령을 치시면 어느 중심점 이미지 좀 잡으시고,
밑면에서 출발하는 반지름에 대해서 한번 뭐 한 50 정도 쳐볼까요? 그 다음에 상단의 반지름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뭐한 100 쳐볼까요? 100 쳐보고 높이를 저희가 한 얼마 해볼까요? 한 20 정도 해볼까요? 한 50 정도 해볼까요? 네, 이렇게 하게 되면 저희가 지금 방금 친 밑변의 반지름 20, 높이의 반지름 50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상단의 반지름을 해서 높이를 얼마로 했을 경우에서 이렇게 스프링 같은 선을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나중에 3차원의 어떤 CAD를 배울 때 제가 쓴 명령이기 때문에 지금에서는 어떤 선의 종류 명령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서 그냥 같이 알아는 봤지만 이런 종류의 명령이 있다 정도만 간단히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도면을 작성할 때 사용하는 유용한 편집 명령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는데요.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그 얼라인하는 도면을 회전도 시키고 이송도 시키고 이렇게 맞추는 얼라인하는 얼라인 명령이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extend를 명령을 저희가 배웠는데 extend 마찬가지로 이렇게 늘리는 lengthen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늘리는 그런 명령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앞서서 저희가 이제 폴리라인 같은 경우는 explode 명령을 써서 저희가 이제 각 세그먼트로 분리했다가 뭐 p-edit로 다시 합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좀 살펴봤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break 명령이 있습니다. 객체를 제가 또 분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break 명령을 써서 저희가 객체를 분리하게 되는데 break 명령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align 명령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이송하거나 회전시키거나 이제 뭐 객체를 이렇게 크기를 늘렸다 줄였다는 명령의 기능을 따로 했을 경우 대비해서 굉장히 정렬하는데 객체를 정리하는 데 유용한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고요. 랭슨 같은 경우도 이제 앞서서 배웠던 extend 명령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대해서 저희가 실습을 하면서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얼라인 명령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예제 파일을 통해서 저희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제 보기와 같은 두 개의 어떤 객체가 있고요. 이제 지금 떨어져 있는 이 객체를 다시 여기 지금 떨어지기 전 위치로 조금 이송을 먼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저희가 얼라인 명령이 모른다고 했을 경우에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뭐 저희가 앞서 배웠던 move 명령과 rotate 명령을 이용을 해서 제가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rotate 명령을 쳐서 이걸 이제 돌려야 되겠죠. 근데 제가 지금 사실 몇 도를 돌려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먼저 어느 정도 돌려야 되는지 각도를 먼저 좀 재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해서 이제 직교 모드로 임시선을 저희가 이제 하고요. 이쪽에서 각도를 재주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객도 사이를 보니까 이게 여기 보시면 45도입니다. 그래서 먼저 45도를 먼저 회전을 시켜야 되겠죠. 그러면 로테이트를 하시고 로테이트 이 객체를 저희가 돌릴 거고 기준점은 이 점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로테이트 회전 방향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시계 방향으로 저희가 45도를 돌리면 될 것 같은데 여기 화살표 방향 보신 것처럼 반시계 방향이 항상 기준이거든요. 그럼 360도에서 45도를 빼줘야 되면 없으니까 315도가 되겠죠.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일단은 각도를 돌려서 각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얼라인을 했는데 이제 보니까 위치가 좀 틀어져 있잖아요. 그럼 다시 이제 또 저희가 길이를 좀 재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다시 임시선을 잠깐 해서 다시 거리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대략 45.68 네, 45.68 기억하시고요. 네, 그러면은 다시 이제 저희가 move 명령을 쓰면 되겠죠. move 명령을 쳐서 기준점을 잡고 그러면 이제 제가 상대에서 좌표로서 45.68에 어느 방향으로 갑니까? 90도 방향으로 가면 되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렇죠. 여전히 지금 또 이쪽으로 이송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길이도 또 이제 저희가 모르니까 여기를 두 점을 잇고 길이를 재보면 180.90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0.904. 다시 이제 무브를 한번 더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객체를 선택해 주시고 기준점 잡아 주시고
잘못했네요. 다시 하겠습니다. move 객체 선택 기준점 선택을 하고, 두 번째는 아까 얼마였죠? 180.904에 이쪽 방향 가면, 예, 저희가 마침내 이제 원래 원하던 목적하던 바를 이루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저희가 원래 하려던 그 명령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그러면 이런 걸 무브와 로테이트와 이런 것들 동시에 할 수 있는 명령이 저희가 온라인 명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객체를 선택을 하시고, 첫 번째에 맞춰줄 점, 그다음에 어디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온라인 할 것인가 맞춰줬고요. 두 번째도 필요하겠죠. 저희가 온라인을 하려면 기준점은 잡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끝점을 맞춰주고, 세 번째는 저희가 뭐 지금 굳이 두 점만 온라인을 하면 되기 때문에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하게 되면 바로 한 방에 원래 저희가 몇 번의 작업을 거쳐서 했었던 객체를 온라인 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간을 따져보시면 온라인 명령을 가지고 하게 되면 얼마나 간편하게 객체들이 이렇게 온라인 할 수 있는지 쉽게 아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뭐 상대적으로 좀 간단한 그런 객체에 대해서 해서 그렇지, 사실 그렇게 온라인을 해야 되는 객체가 많다거나 조금 더 복잡하고 각도나 길이를 재는 어떤 기준점들이 좀 모호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좀 시간을 많이 소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용한 편집 명령의 하나로서 온라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랭슨 명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예제 파일을 통해 좀 살펴보겠는데요. 저희가 앞서서 이런 그 객체들이 다른 객체 이렇게 연결이 안 됐을 경우에 제가 연결하는 게 이제 extend 명령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객체 선택을 하시고 연결하고자 하는 객체를 이렇게 클릭하시면 사실은 원하는 객체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이런 기능들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살펴봤고요. 랭슨도 어차피 전체 객체를 늘리는 길이를 늘리는 그런 명령입니다. 그래서 쳐보면 뭐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어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 그래서 먼저 대신 이제 익스텐드는 저희가 명확한 기능적인 타겟이 있죠, 그죠? 그 우리가 원하는 객체에 우리가 다른 객체를 연결하니까 사실은 길이가 어떻게 되든 신경 안 써도 바로 연결시켜 주는데, 랭스는 이제 그런 기능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저희가 원하는 증분에 대해서 증분 옵션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값을 입력을 해줘야 돼요, 저쪽에. 그래서 그 는 값만큼 사실은 길이를 늘려줍니다. 그래서 한 2 정도 해볼까요? 2 정도 해주고 우리가 객체를 선택을 하면 각각의 길이가 사실은 다 달랐기 때문에 그거 기준으로 해서 길이를 실질적인 2mm를 늘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죠? 네. 다 이제 그런 상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동일한 명령을 할 건 뭐가 있냐면 여기 이제 합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길이를, 요게 전체 길이가 사실은 저희가 길이를 재보면 지금 5mm거든요. 5mm. 그래서 5mm를 입력을 하시고 하게 되면 그 길이를 맞춰주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까 extend랑 동일한 그런 기능을 달성할 수 있는 옵션들도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또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퍼센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 했을 때 뭐 한 길이 기준으로 저희가 몇 프로를 늘릴 것이냐, 뭐 70%를 늘리겠다. 그래서 또 이렇게 보시게 되면 현재 길이 기준으로 우리 이제 줄어드는 게 되겠죠. 그래서 100의 기준이 되거든요. 그래서 네,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동적인 뭐 그런 옵션들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퍼센트로 해서 저희가 뭐 일괄 한 150%를 한다, 뭐 이렇게 해서 보시게 되면 현재 길이 기준으로 해서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50%를 더 늘려주는 그런 거기 때문에, 아까 이제 저희가 원래 원했던 그런 그 우리가 객체의 나머지 부분을 채우는 그런 거하고 조금 다른 그런 명령 체계, 명령 옵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extend는 특정한 객체의 나머지 부분을 자동적으로 채워주는 명령이고요. length는 그런 목적을 달성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사용자가 원하는 길이의 객체를 늘려주는 그런 명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일반적인 객체를 늘려주는 그런 명령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브레이크 명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브레이크는 객체를 저희가 그러니까 잘라서 이제 지우는 분리시키는 명령인데요. 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사각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음 같은 사각형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브레이크 명령을 한번 쳐볼게요. 그래서 객체를 제가 분리하고자 하는 객체를 보시면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활성화됩니다. 근데 첫 번째 점, 제가 분리하고자 하는 첫 번째 점을 하기 위해서는 F를 누르시면 첫 번째 점을 지정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점을 지정을 해서 어디서 분리해서 할 거냐, 뭐 그런 것들에서 이렇게 이제 그 점의 위치에 따라서 어디가 분리돼서 이렇게 잘려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점과 이 점을 저희가 원래 이제 하나의 이제 렉탱글 이제 사각형 같은 경우도 이제 하나의 폴리라인이잖아요, 그죠? 폴리라인을 두 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잘라내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요. 뭐 굳이 저렇게 뭐 교차점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다시 해보면 여기서 객체를 선택을 하고요. 첫 번째 점은 뭐 어디서 할 거냐, 여기서 두 번째 점을 어디로 할 거냐에 따라서 보신 것처럼 이제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위치에 포인트를 잡으시면 다같이 그냥 나머지 부분을 다 지우고 한 변만 남겨 놓을 수도 있고요. 뭐 그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원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원 같은 경우도 뭐 여러분들 하나 그리시고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 이제 요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요 부분만 남기고 싶다 할 때 브레이크 명령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객체를 클릭하시고 첫 번째 점을 여기 찍으시고 두 번째 점을 반대로 하시면 이제 그렇게 되겠고, 일로 가시면은 두 번째 점 이렇게 하면 여기가 남겠죠, 그죠? 만약에 반대로 해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브레이크를 해서 객체를 선택하시고 첫 번째 점을 여기를 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두 번째 점 여기서 남기시면 다음과 같이 이 안쪽에 있는 라인을 브레이크해서 나머지 뭐 지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브레이크된 점들은 사실은 나중에 이제 앞서서 제가 배웠던 P 에디트를 통해서 원래 이제 연결되어 있던 각 객체는 다시 제가 하나의 폴리라인으로 다시 이제 합칠 수 있다는 건 이제 앞서 예제에서 이제 배우셨으니까 그렇게 적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간단하게 그 앞서 배운 그 length 명령으로 도면의 중심선을 연장해보는 그런 실습을 간단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잠깐 설명드렸지만 length, 즉 길이를 조정하는 명령은 저희가 전 시간에 배웠던 extend라는 게 일종의 연장이잖아요. 연장 명령하고 달리 별도의 경계선을 지정하지 않고 객체를 길이를 늘릴 수 있는 게 일단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면에서 보시면 현재 이 중심선이 사실은 조금 더 이렇게 좀 나와줘야 되거든요. 지금 그 벽체를 구성하는 어떤 요 실선과 같은 유형으로 지금 형태로 지금 되어 있는데 중심선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원래 도면상에서 조금 나와줘야 되니까 그냥 아까도 이제 저희가 봤듯이 일정 길이를 저희가 좀 늘릴 수 있죠. 어떤 객체를 지정하지 않고 우리 타겟을 지정하지 않고 그래서 해서 한 300 정도 해볼까요? 300 정도 하시고 이 중심선을 클릭을 해주시면 기존 길이 대비해서 방향으로 이제 약 300 정도 길이를 자동으로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늘려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익스텐드 기능에서는 저희가 구현할 수 없는 그런 기능들이죠. 그래서 저희가 도면상의 작업을 할 때 뭐 이런 경우가 이렇게 자주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그 기능별로 그런 기능 랭슨이라는 기능이 어떤 때 쓰는지에 대해서 좀 숙지를 해 놓으시면 다양한 활용처에 여러분들 활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다음은 이제 저희가 기계제도 앞서서 첫 시간에 저희 첫째 번, 둘째 번 시간에 일반 개론 얘기할 때 이제 저희가 도면의 어떤 그 단면도를 나타날 때 저희가 이제 해치를 이용을 해서 표현을 한다고 많이 말씀을 드렸고요. 기계 도면의 단면도에서 많이 사용하는 해치 명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이런 해치 명령이 기계 도면에서만 쓰이는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건축 도면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쓰이는 그런 명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저희가 이런 이제 다양한 어떤 단면을 나타내는 그런 명령들을 할 때 일일이 저희가 선이나 어떤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저희가 어떤 일정한 그런 걸 그려주는 게 굉장히 시간이 많이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간단한 해치 명령을 써서 원하는 영역에 저희가 일정한 패턴을 넣는 그런 명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습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픽 포인트 옵션으로 해치를 그리는 방법과 객체 선택 옵션으로 해치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해치 명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치 명령에 보기 앞서서 저희가 이제 해치를 칠할 도면을 먼저 한번 대략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카피 명령 치시고 한 5개 정도 해볼까요? 그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치 명령을 치면 됩니다. 해치 명령을 치면 선택 설정 모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패턴을 가지고 어떤 패턴을 가지고 어떤 축척을 가지고 여기 이제 축척 값을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한 8 정도 넣어볼까요? 그 다음에 점을 선택하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칠할 점 안에 도면 안을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너무 지금 촘촘하잖아요. 그죠? 그럼 다시 이제 들어가셔서 아까 이제 축척을 좀 한 2배로 늘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클릭을 하시면 다시 아까보다 이제 훨씬 더 좀 덜 조밀한 그런 명이 되었고요. 이렇게 ESC 치면 이제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다른 것도 한번 해볼게요. 해치를 치시고 다시 설정을 하셔서 이제 블럭 같은 것도 저희가 이렇게 해서 해보면 원하시는 위치에 이렇게 하시면 되고 아니면은 다시 저희가 설정을 좀 더 바꿔보면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뭐 옵션은 한 15 정도 치고요. 원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시고 ESC를 쳐서 밖으로 나오시면 다시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해치 명령과 패턴과 축적 길이와 각도 이런 것들을 설정해서 바꾸시면 손쉽게 좀 구별이 가는 객체 간의 구별이 가는 그런 단면을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계제도에 있어서는 이제 그 단면을 표시할 때 이제 저희가 해치 명령을 쓰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추후에 이제 저희가 다시 한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가 도형이 객체들이 좀 겹쳐 있을 경우 그런 도형들로 객체들로 구성될 경우 해치선을 그릴 때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설정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서 하시면 되고요. 밑에 옵션 중에 이제 객체 선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객체 선택을 하시게 되면 그 객체에 해당하는 그 안에 객체를 형성하는 면에 대해서 이제 해치 단면을 그리게 되고요. 만약에 이제 이게 내부점을 선택하는 게 있습니다. 내부점을 선택하는 옵션을 하시면 그 점이 포함된 폐 루프 안에, 그러니까 그 폐 도형 안에만 저희가 단면이 이렇게 그려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차이를 비교를 해보자면 이제 다른 도형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눌러주시고 그럼 다시 좀 차이점을 보기 새로 하게 되면 지금 이제 아까는 이제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내부 점을 찍으니까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이번에 객체 선택을 해서 이 사각형 도형 전체를 하면 잠시만요. 하고 객체를 선택하시고 객체를 클릭하시면 아까 이제 저희가 세팅한
그래서 그 객체 안에 뭐 기존에 뭐 다른 뭐 부분이 이제 다른 해치선으로 이렇게 칠해져 있다 하더라도 저희가 이제 객체를 선택해서 안에 해치를 만들라는 그런 명령을 줬기 때문에 그거 무거나 이렇게 겹쳐져서라도 그 객체에 해당하는 그 면 안에 그 공간 안에 해치선을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좀 객체를 선택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앞서 같이 특정 포인트를 지정해서 여러분들이 그 해치를 그릴 수가 있다는 점을 좀 유념해 주시고 연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선이나 여러 가지 이제 객체, 뭐 해치, 뭐 이런 것들 저희가 선을 기본으로 한 작업들 많이 해봤는데요. 저희가 앞서 기계제도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릴 때 여러 가지 유형에 따라서 선의 종류를 좀 달리 써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선의 용도를 바꿀 수 있는 결정하는 라인 타입 명령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습 목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실제 도면에서 선의 종류에 따른 역할과 용도를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고요. 특히 이제 저희가 선의 모양도 있지만 또 여러 가지 용도에서 굵기도 바뀌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오토캐드 작업을 실제 그냥 저희가 수기로 만드는 도면에서는 저희가 색을 가지고 하진 않지만 오토캐드 상에 나중에 인쇄했을 경우에 또 그런 용도에 따라서 색상도 저희가 구분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색상을 변경하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 모양을 변경하는 그런 옵션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고요. 선 굵기를 변경하는 기능, 그 다음에 선 색상을 변경하는 기능에 대해서 실습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도구 팔레트에서 객체의 특성을 한 번에 변경하는 그런 팁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저희가 전체적인 뭐 각각의 객체의 선에 대해서도 그렇게 작업을 하지만 도면을 직접 전반에 사용되는 설정 명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라인 타입 스케일이라고 하는 LT 스케일이라는 명령인데요. 보이지 않는 선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인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도면을 직접 그리는데 사용하는 명령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전반에 적용되는 그런 설정 명령이기 때문에 중요한 편집 명령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명령도 저 가끔 써야 되기 때문에 그 기능에 대해서 실습을 기반으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우선 뭐 선의 모양을 변경하는 기능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제를 보시면 다음 같이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라인 타입을 치시면 다음과 같이 관리자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현재 지금 그 도면상에서 지금 저희가 표시되어 있는 선의 종류를 볼 수 있는데 좀 새로운 선의 타입을 보시면 여기 로드 명령을 클릭하시면 여러 가지 이제 기준에 맞는 선들이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그런 선의 종류를 클릭하시면 그러니까 로드하시면 되는데요. 일단 제가 이제 파선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히든 선이라고 저기서 파선을 쓰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이쪽에 저희가 보면은 앞서 이제 세 가지 실선들만 있었는데 저희가 지금 선정한 히든 선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가 어떤 예를 들어서 그냥 요 특정 부위에 대한 요 창문을 저희가 그러면 선의 종류를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아까 이제 히든 선을 결정을 하시면 네, 그러시면 다음과 같이 저희가 선정한 그 객체 안에 있는 선들이 파선이죠. 그래서 히든 선을 나타내는 파선으로 이렇게 변경되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중심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까 방금 말씀드린 라인 타입에서 선의 모양을 로드하셔서 필요한 객체를 선택하시고 선을 변경하시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런 선의 종류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그 저희가 방금은 필요한 선에 대해서 저희가 라인 타입을 통해서 로드를 해서 저희가 활성화 시켰는데 사실 미리 많이 쓰는 선의 유형에 대해서는 미리 저희가 이렇게 미리 빼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활성화 창을 띄우시고 로드를 하신 다음에 많이 쓰는 선들이 있어요. 이렇게 뭐 1.3선이라든지 2.3선이라든지 이런 거 컨트롤 키를 누르신 다음에 필요한 선들만 클릭하셔서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하시고 눌러 놓으시면 여기 이제 선의 종류에 미리 이렇게 많은 선들이 로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객체를 클릭하시고 선택기에서 바꾸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뭐 외곽선은 임의로 뭐 이전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하시고 하시면 이제 선들의 종류가 바뀌죠. 원하시는 클릭한 걸로 아까 이제 전체적인 윈도우로 하셔서 선을 바꾸셔도 되고요. 네, 이렇게 해서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그 선의 종류를 아까 이제 선정하실 때 다시 로드를 하실 때 이제 컨트롤 키를 눌러서 하시면 원하시는 것만 클릭해서 이건 뭐 저희가 한글이나 이런 거 하실 때 많이 이미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뭐 일괄 전체적으로 다 하고 싶다면 Shift 키를 누르시고 하시면 전체가 그 영역 안에 있는 구간 안에 있는 게 다 선정이 되거든요. 네, 아까 이제 한글은 겹쳐서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미리 필요한 선을 뽑아 놓으실 수는 있고요. 그래서 편하신 대로 여러분들이 선택적으로 자주 쓰는 것만 해 놓으셔도 되고 아니면 일괄 해 놓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선으로 바꾸셔도 되니까 기호에 맞게 편하신 대로 일단은 선의 타입의 종류를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저희가 선의 유형뿐만 아니라 사실 굵기도 저희가 바꿀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기능도 저희가 마찬가지로 저희가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필요로 하는 원하시는 객체 선택하시고 아까 이제 선의 유형을 선정했던 그 팔레트 위쪽에 보시면 선 가중치 명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클릭하시고 원하시는 굵기로 선정을 하시고 네, ESS를 누르면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안 바뀌어 보이잖아요. 근데 밑에 이제 활성화창에 보시면 이쪽에 선 가중치 표시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클릭하시면서 활성화해야 사실 화면상에는 표시가 되고요. 만약 저거를 활성화 안 해놨을 때 화면상에 표시는 안 되지만 왜냐하면 선의 굵기나 이런 것들이 너무 복잡한 도형에서는 실질적으로는 표시는 하되 이렇게 좀 화면상에서 좀 복잡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옵션이 있게 되는데요. 그걸 활성화 안 해놓으면 그 컴퓨터 화면상에서는 보이지는 않지만 나중에 인쇄하셨을 때는 상관없이 그렇게 굵기가 표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좀 유의하셔서 왜 선이 내가 바꾸라 했는데 안 됐을까 하는 거는 밑에 이제 활성화에 선 가중치를 표시하고 숨기기 이 옵션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그 선의 유형이나 아니면 굵기에 대해서 봤는데 제가 색상도 사실은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바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색상을 좀 바꾸고 그 위에 보면 사실 저 색깔을 선정할 수 있는 그런 옵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원하시는 선에 대해서 색상도 여러분이 원하시는 색상으로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굳이 오토캐드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뭐 파워포인트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냥 여러분들이 손쉽게 접근하실 수 있는 옵션 기능이니까 뭐 한 번만 익히시면 뭐 자유롭게 도면 작업할 때 구사하실 때는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네요. 네, 그래서 지금 각각의 이제 선의 유형과 그다음에 굵기, 그다음에 이제 색상에 대해서 이제 각각 어떻게 변경하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저희가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이제 CH라고 치시면 이제 팝업이 되면서 지금 말씀드린 뭐 선의 색상이라든지 선의 종류, 그다음에 뭐 축척, 가중치 굉장히 다양한 것을 한꺼번에 바꿀 수 있는 그런 창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뭐 기능적으로 하시는 건 마찬가지인데 아까 이제 팔레트에서 각각 이렇게 하시는 거 말고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어떤 이런 선 객체에 대해서 작업을 해주고 싶으면 이런 명령을 써서 하시는 것도 굉장히 효과적이니까 뭐 팁 정도로 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앞서 말씀드린 보이지 않는 선의 어떤 축척을 조절하는 LT 스케일에 대해서 저희가 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특정한 객체를 대상으로 한 저희가 어떤 선의 특성을 바꾸는 게 아니라 전체 도면에 적용되고 있는 선에 대해서 저희가 적용하는 그런 명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면 지금 화면에서 보시면 요 한 변의 길이 요 지금 뭐 창틀이라고 얘기해야 될까 요 변의 길이가 거의 한
오더가 한 10,000 정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 선에 보시면 지금 요 외곽과 내곽은 이제 벽체라고 돼 있고 지금 실선으로 구매됐는데 이 가운데선은 사실 자세히 선의 특성을 보시면 중심선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가 기계 제도할 때 중심선은 1.3선으로 표시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도면상에서 어떤 그 외곽을 표현하는 그런 객체가 아니라 단지 이제 도면을 그릴 때 중심선만 저희가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지금 육안으로 좀 구별이 돼줘야 되는데 지금 근데 스케일이 너무 작아서 아까 전체적인 선의 스케일을 보시면 이제 축척이 1대 0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저희가 구별을 해줄 필요가 있을 때 스케일명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한 500 정도 쳐주시면 이제 확연하게 우리 지금 현재 도면의 스케일에 맞게 선의 축적을 바꿔보면 저희가 이제 벽체를 나타내는 실선과 우리가 도면을 그리기 위해서 작업했던 중심선이 명확하게 이제 구별이 되는 그런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저희가 뭐 처음에 실제 치수를 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하다 저희 선은 분명히 중심선으로 저희가 도면을 해서 표기를 했는데 객체를 만들었는데 실제 저희 표현을 해보면 저희가 도면을 누구한테 보여줘야 되는 상황인데 그럴 경우에 이제 우리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죠. 딱 봤을 때는 이게 실선처럼 보이니까 그럴 경우에 이런 LT 스케일을 가지고 축적 배우를 조정함으로써 좀 명확하게 선의 어떤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익혀두시고 나중에 도면 작업 하실 때 활용하시면 좀 더 명확하게 도면을 통해서 저희 어떤 설계 의도를 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해치 명령에서 저희가 앞서서 이제 여러 가지 두 가지 방식의 이제 해치를 그리는 객체 해치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저희가 기계제도 도면에서 이렇게 자주 쓰이는 건 아닙니다. 주로 이제 뭐 건축용 도면이나 좀 많이 쓰이긴 하는데 저희가 이제 해치를 같은 패턴으로 좀 변경시키는 그런 뭐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명령은 이제 매치 드롭이라는 건데요. 도구 팔레트에서도 여러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매치 드롭 하시면 여러 지금 이제 다양한 해치 모양으로 저희가 했을 때 이걸 바꾸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제 원하는 객체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바꾸려고 하는 객체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이제 붓 형태로 받게 되는데 이런 사선을 다시 이제 벽돌 형태로 바꾸고 싶으시면 여기 클릭하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요 문은 안 되죠. 문은 저희가 벽돌로 하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요 앞에 이제 계단으로 올라가는 부분도 원래는 뭐 약간 뭐 좀 이렇게 시멘트 형식으로 이렇게 한 그런 좀 질감을 살렸는데 여기도 이제 벽돌로 바꾸고 싶으시면 이렇게 해서 바꾸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좀 다른 분리된 객체가 원래는 이제 좀 다른 해치 모양으로 이제 그려졌었는데 필요에 의해서 이제 어떤 그러니까 형태를 같이 이제 매칭시킬 수 있는 그런 간단한 기능이 있어서 간략히 한번 소개시켜 봤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기계 제도에서는 저희가 절단면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뭐 복잡하게 나타나도록 저희가 제도는 안 하기 때문에 뭐 실질적으로 기계 제도 쪽에서는 크게 쓰지는 않습니다만 저희가 해치에 대한 명령을 좀 공부를 해봤기 때문에 좀 부가적으로 한번 알아봤습니다. 뭐 필요하실 때 기능 익히셔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가 앞서서 여러 가지 그 라인 타입에 대해서, 해치에 대해서 또 알아봤는데요. 그 해치와 유사한 어떤 컨셉으로 저희가 이제 그 색깔의 그레디언트를 주는 그런 명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색감의 변화를 표현하는 그 명령인데요. 명령 자체도 잘 아시다시피 그레디언트입니다. 그래서 뭐 파워포인트나 뭐 이런 데 기능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오토캐드에서도 사실 이제 색깔을 여러 가지로 이제 객체 안에 표현할 때 색감을 표현할 때 단일색으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이런 그레디언트를 색깔의 어떤 그레디언트를 줄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기계 제도에서는 그렇게 자주 쓰이는 방식은 아니지만 여러분들 오토캐드를 이제 배우심에 있어서 이런 기본적인 기능도 익혀 두셔야 되기 때문에 한번 간략하게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레디언트를 치시면 앞서서 이제 해치 명령과 마찬가지로 객체를 선택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여기서 이제 내부점을 클릭하시면 이제 이렇게 그
어떤 저희가 원하는 객체 내부에 이제 색깔들이 이제 그레디언트를 가지고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설정을 좀 바꾸시고 싶으면 또 설정 옵션인 T를 쳐서 안에 들어가서 한 색깔로 할 거냐 아니면 뭐 여러 색깔로 할 거냐 뭐 그런 정도로 뭐 전체적인 기능은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예를 들어서 지금 그 다시 한번 그레디언트를 한번 치고요. 저희가 객체를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치시면 지금 요 사이에는 지금 이게 라인들이 지금 분리가 되어 있어서 하나의 어떤 그 객체로 지금 인식을 못하고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언트에서 아까 이제 내부점을 치시면 이제 오히려 이제 내부점을 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그레디언트를 할 수 있고, 설정에서 다시 이제 두 가지 색으로 하실 거면 뭐 다른 색깔, 뭐 빨간색을 하실 거면 이렇게 해서 빨간과 파랑의 조합으로 이렇게 해서 그레디언트를 하시면 되고, 뭐 중앙에서 점점 옅어지든지 짙어지지 않는 것들은 옵션에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 객체로 만약에 인식을 시키고 싶으시면 우리가 좀 전에 배웠던 폴리선으로 저희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시고 제가 결합으로 해서 지금 떨어져 있는 이런 선들을 이렇게 이어 주시면 이제 하나의 그 뭐랄까 폴리라인으로 이제 구성이 된 거죠. 이럴 경우에 아까와 달리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시면 이제 객체 선택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객체 선택을 하면 다음과 같이 저희가 폴리선으로 저희가 연결한 그 객체 안쪽이 다 이렇게 표현되시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만약에 이거를 아까와 마찬가지로 그레디언트 하시고 객체 선택이 아니고 이제 만약에 내부점으로 하겠다 해서 내부점 찍으시면 그 안쪽에 있는 객체만 다음과 같이 색깔이 칠해지면서 요거에 대해서 설정해서 여러 가지 이제 또 조건들을 바꿔 가시면서 다양하게 색감을 표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여러 가지 기능들을 배워 가는데 이런 것들을 그냥 그 기능 하나하나만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단순하게 익히신 것보다는 필요할 때 요거 한번 연결해 보면 예전에 어떤 명령으로 라인들을 폴리라인으로 바꿨는지 저희가 P 에디트죠. 그래서 그런 것들 자꾸 이제 연관해서 연습을 하실 때 바로바로 여러분들이 직접 즉각적으로 좀 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실 수 있으니까 그런 점에 유의하셔서 여러 가지 실습들을 반복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 폴리라인이라든지 P-에디트, 뭐 그룹 명령 이런 다양한 또 라인 스타일을 바꾸는 그런 명령들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이번 주에는 다음과 같은 좀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기능들을 갈수록 지금 계속 배워가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CAD 작업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주어진 이 형태를 그대로 하셔도 되고요. 또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이 디자인이 좀 마음에 안 든다. 자기는 좀 스포츠카로 좀 해보고 싶다. 그러니까 어떤 형태는 좋습니다. 이런 자동차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멋진 디자인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마음에 든 걸 바꿔서 한번 CAD를 한번 작업을 해보시면 CAD가 이런 느낌이 유용하게 쓸 수 있구나. 또 어떤 정형화된 어떤 이런 좋은 작품뿐만 아니라 내가 마음에 드는 이제 여러분들 여러 가지 기능을 익혔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숙제는 이런 어떤 자동차의 어떤 디자인을 여러분들이 창의적으로 마음껏 한번 오토캐드로 한번 만들어서 한번 제출해 보시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강의에서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저희가 현재는 이제 섬세한 도면 작업을 위한 여러 가지 2D 편집 명령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복잡한 도면 객체를 나눠서 관리하는 이제 도면층 관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자 입력과 편집, 또 표를 그릴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에 이제 치수 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수 표기를 위한 디멘전 명령 중에서 치수를 입력한 디멘전, 또 여러 가지 상황에 맞는 치수를 입력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하고 한 시간 정도 더 하게 되면 아마 2D 작업을 위한 대부분의
내용을 저희가 이제 익히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제 프랙티스 좀 해주시면 적어도 일단 2D 도면 작업에서는 아주 기초적인 오토캐드의 기능들에 대해서 다 배우고 숙지하시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이후에는 다시 이제 또 오토캐드에서 지원하는 3D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는 그런 일종으로 진행하겠고요. 네, 이번 주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좀 여러분들의 좀 어떤 창의력을 발휘해서 좀 멋진 자동차 디자인을 한번 오토캐드로 한번 그리셔서 한번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